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경제와 이제 사회 이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정치 토론을 하게 되는데 내일 이준석의 스탠스를 보면 답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 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일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전 11시에 간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데서 힘을 받은 거냐. 김문수 후보가 지난주에 유경수 생가를 갔죠. 그전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마치 죄 없는 사람이 거짓말로 점철돼서 유죄 판결을 받고 헌재에서 파면이 된 것처럼 주장을 하던데 사실은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 토론에서 제대로 생각이 바뀐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김문수와 박근혜 이런 결정과 콜라보에 대해서 명백하게 자기 입장을 밝힐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탄핵에만 건넜다 지금 윤석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계엄과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 4월 4일 날 헌재에서 파면된 것을 끝으로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주고 김문수의 그런 애매모호한 결정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런 이유가 무엇인 건지 본인의 행보 자체가 너무나 정치공학적이기 때문에 당위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전 국민 앞에서 명백하게 토론 자리에서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근데 뭐 그런 입장을 이제 묻기 전에는 대답을 안 할 테니까 아마 따로 뭐 얘기하진 않겠죠. 토론 내일 정치 분야니까 그래도 그런 질문 나왔으면 좋겠는데 권영국 후보가 아마 그런 질문을 제대로 좀 해주지 않을까. 이건 일설의 문제지만은 국민의힘 일부에서 결국은 이제 이준석과의 단일화가 공학적으로 숫자적으로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심지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준석 출신 성분 자체가 비대위원을 박근혜 비대위원장한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를 지렛대 삼아서 고리로 이준석을 설득해 본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박근혜가 사실은 빌드업이네. 2017년에 이제 파면된 다음에 정치 전면에 서서 선거운동 비슷한 걸 한 적이 없는데 과거에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그녀가 과연 내일 왜 정면으로 등판하는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사실 정치적 상식이나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감각은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녀가 왜 내일 나오는가 이거는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동물적 감각이 있는 사람인데 박근혜 씨가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거 보고 오늘 그 TV조선 단독 보도였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느낀 게 야 이거 빌드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맥락에 생각해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단일화를 이준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치 기준에 생각해 보거나 이준석이 지금까지 개혁신당을 차리면서 밝혔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을 보면은 절대 단일화가 말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결국 현실과의 싸움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도 이제 선거를 치러본 분들을 많이 만났지만은 일단 선거는 돈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 심상정 후보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깜깜이 전에 10% 이상 나왔어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6%밖에 못 받았거든요. 사실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내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에서는 10%가 자기 눈앞에 아른아른 거릴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함을 해보면 6%, 7%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현실적인 우려를 하는 분들이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정치 노골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싸움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이나 이념이나 미래랑 상관없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블랙아웃 단계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내일까지 공표이기 때문에 공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못 하니까 사실 공표가 안 되죠. 근데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는 뭐 10% 맥스가 10이니까 뭐 8에서 10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얻은 걸로 봤을 때는 보통 한 4에서 5가 빠집니다. 그러면 아마 본투표 가서 득표율을 실제로 우리가 열어보면 한 6 정도? 그러니까 5에서 6 정도? 우리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뭐 나름대로 하버드 나오고 경제학도 하고 과학도 했다 가지고 계량적으로 이 수치를 볼 것 같지만 단순한 심산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표를 대충 지표를 보면은 보수는 결집하고 김문수는 올라간다. 거기서 사람들의 지지를 따오기는 어렵다.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큰 추세에서 50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 내려가는 함대에선 내가 가져올 게 더 많다. 이런 단순한 합산 규칙에 의거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계속 때리는 거고 아마도 내일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재명을 향해서만 공박을 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28일에 단일화 하나요? 그러니까 단일화라기보다 사퇴. 후보 사퇴. 근데 진짜 지금 우리 구 기자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 게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은 게 이게 어쨌든 이준석 후보에게 가장 큰 숙제가 사실 비호감도잖아요.
근데 저는 민주 진보 중도 그래 중도까지는 넣어주자. 민주당 혹은 진보 진영 이쪽에서의 비호감도를 줄이는 건 아예 그냥 포기한 거고. 그건 뭐 그렇죠. 지금 뭐 노무현 네. 전략을 보더라도 그냥 포기한 거고. 깨뜨기나 생각해봐야 이제 중도나 이제 보수 쪽에서의 비호감도를 줄이는 전략 정도의 하나일 텐데 네. 지금 1차, 2차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한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네, 거의 없단 전혀 말이에요. 없어. 게다가 이재명 후보를 때리면서 김문수 후보보다 더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네. 약간 보수의 쇠빙선 같은 느낌이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호감도가 뭐 지난주 MBS 조사만 보더라도 비호감도가 좀 줄고 TV 토론 잘했다고 2등 나오고 막 이랬던 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득표는 다른 문제고 사표 심리가 어쨌든 이번엔 발생한 사표 심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어떤 특정 후보를 네. 밀어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저도 맨 처음에는 자꾸 이준석이 10% 하니까 이러다 진짜 두 자릿수 나올까 했거든요. 네. 근데 딱 근데 안 6에서 나와. 8, 6에서 안 8 나와.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느낌이. 이거를 이준석이 모르진 않을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접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떤 또 딜레마에 처하냐면 여기서 접는 순간 지지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겁니다. 당연하죠. 지지자들, 그러니까 누가 자기 코어 지킵니까, 지지자, 개혁신당. 네. 코어 지지자들 거기 후원금 보내고 음. 끝까지 버텨서 한국 정치 바꿔달라고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분들 다 도망가고요. 또 하나는 내란에 대해서 늘 비판했다. 나는 뭐 시끄러 임마 담은 안 넘었지만 내란 반대한 사람 나밖에 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약을 팔아왔는데 여기서 구부리고 들어가는 순간 현 내란 동조 세력이 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더 뼈아픈데 그동안 본인이 계속 완주한다고 너무 과하게 광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논란이죠. 그러니까 국민을 속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논란에서 이준석 후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앞으로 정치 생명은 없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접는 순간 뭐 합당을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아니 하겠습니까? 간단히 요를 하면은 정치 생명.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이준석 후보의 대체적인 포인트가 너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입장이 뭐야? 지금 입장과 다른 입장을 너 피력한 적이 있잖아 이러는데 그런 것의 종합판이 본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0%다 단일화 확률. 무조건 선거 완주한다 이랬는데 갑자기 드롭을 한다? 그럼 자기에 대해서 엄청난 부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준석 되는 건 안준석.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얼마나 손가락 웃깁니까? 자른다 그랬잖아. 전날까지.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그 전 네. 대통령과 함께 예. 공동 정부를 꾸린다고 약속도 하고 인수위도 이끌었었는데 실제로 안철수의 공동 정부가 예. 됐습니까? 그렇게 안 됐죠. 사기 맞고서 지금 이준석 만나가지고 이번에는 예. 김문수랑 단일화해야 된다고 설득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런 정치인 안철수 투가 되는 거예요. 쉽게 혹시 안 얘기하면 후보님 이준석은. 당시에 네. 손가락 발언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 2021년도입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이런 후보를 뽑으면 제 손가락을 뭉개버리겠습니다. 예, 손가락이 어디 갔지? 여기 이제 2022년도에 안철수 후보가 네. 손가락 발언을 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전격적으로 예, 저는 바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 예. 제 직을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이고. 지금 이준석의 안철수와 안철수의 이준석과 예, 이루어지는 거죠. 완성되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오늘 네.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다. 오늘 재밌는 저녁에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가 오후에 있었나 봐요. 네,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호감도가 이제 문제라고 얘기를 비호감도 문제 아니냐 질문을 받았는데 네. 이준석이 제3당 후보의 숙명이다. 2022년 대선 당시에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같은 포지션이고 패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라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왜냐? 2022년 대선 직전 안 후보는 당시 4명의 주요 후보 중 비호감도가 가장 낮고 호감도가 가장 높은 후보였다. 당시에. 이게 팩트래요, 이게. 예, 팩트. 팩트 체크를 미디어 오늘 해줬네.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말은 다 반박이 가능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지난 정말 토론회에서도 희화화돼, 희화화. 현란한 숫자를 통해서 네. 얘기했는데 그게 언론의 그 팩트 체크를 다 해보면은 네. 본인 숫자가 틀린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남의 숫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본인을 돌아볼 수 있는 자성 능력, 반성 능력 같은 네. 것들이 과연 있는 후보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철면피 같다, 뻔뻔하다. 뻔뻔하죠. 네. 거짓말을 해도 부끄러워하진 않고. 근데 그런 사람 하나 더 있잖아요. 저 하와이에 있는 분. 네? 홍준표라고. 하와이 홍? 네, 하와이 홍. 하와이 네. 홍도 비슷한 과죠. 아, 근데 진짜 네. 이게 저는 뭐 우리가 이제 단일화 얘기를 지금 거의 한 3박 4일, 4박 5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선의 큰 변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네. 승패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막 언론에서 엄청나게 띄우고 있지만 여론조사가 좁혀지고 있다. 1, 2위 간에. 단일화하면 이긴다. 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벌써 3박 4일째 끌고 있거든요. 4박 5일째 끄는 것 같아. 근데 좀 지겹긴 하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보지만 중요한 거는 이준석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대선 이후에 이 범보수 전체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뭐 어쨌든 이준석 후보 역할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중요한 얘기라고 짚는 거지만 만약에 드랍하지 않고 끝까지 가잖아요? 네. 그러면 당분간 살아나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본 게 오늘 어떤 지표? 결국은 이준석의 미래 결정을 통해서 네.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달라지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준석의 미래가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 설마 한동훈? 오늘 서울 도봉구 유세현장에 도봉구. 한동훈이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나서면서 이재명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연대에 손길을 보냈는데 그 부분이 어떻냐?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 단일화를 한다는 가정이 있었으면 과연 김문수를 도우러 나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판때기 자체가 이준석과의 단일화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문수를 돕는 형식을 취하면서 차기 전당대회를 노리는 행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홍준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홍준표 지지자를 커뮤니티에 올린 길이긴 합니다만은 이준석에 대한 투표가 사표가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표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투자. 결국은 이준석의 독자적인 후보 기본적인 완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결국은 이런 구도 자체가 자기에 끼치는 영향을 계산한 사람들의 행보이기 때문에 홍준표의 어제 글과 한동훈의 오늘 행보라는 것은 두 사람의 관측은 이준석이 후보가 단일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베팅을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네. 한동훈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 이준석에 대한 견제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미리 선빵. 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로 이제 파일을 크게 키우면서 대승적인 차원의 김문수 지지 유세까지 왔다라는 거는 다음 당권은 나 아니냐. 이거를 이제 천명하고 싶은 거거든. 네. 한동훈 입장에서는.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준석 후보가 지금 뭐 사퇴를 하든 아니면 국민의힘에 가고 싶든 뭐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게 본인이 그동안에 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너무 뱉어놓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자기 말이 자기 발목 잡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드랍했을 때 좀 적당히 광을 팔았으면 이렇게까지 욕을 안 먹는데 너무 심각하게 광을 팔았기 때문에 이젠 돌이킬 수가 없어. 만약에 여기서 단일화 안 한다고 했다가 본인이 단일화 하는 순간 저 같은 사람도 당연히 핵폭탄 날리고요. 왜냐면 속은 거죠. 국민들은 속았고 특히나 그 코어 지지자들이 그걸 이해해준다? 글쎄요. 그러려고 후원금 내고 지금까지 가서 자원봉사했을까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지가 무너지는 거를 이준석이라는 사람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때도 이낙연하고 파기할 때도 그 콧노래 불렀던 거 있죠. 막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지지자들 라이브들이 본인은 평정심을 찾으려고 콧노래를 불렀으나 평정심이 없었죠. 예, 지지자들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 속에서 저는 뭐 접는다? 그럼 도대체 접으면은 그 접었을 때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을 하나? 차라리 지금처럼 자기 말이라도 지키고 끝까지 갔을 때 물론 이제 앞으로 어려운 가시밭길이 펼쳐지겠지만은 그게 더 낫지. 여기서 말을 바꾸고 노선을 바꾸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좌회전 깜빡이 켰다 우회전 가는 거죠, 뭐. 근데 우리 또 말씀 들어보니까 신인규 우리 변호사님은 또 독자 생존했으면 좋겠는가. 아니 독자 생존은 안 할 길이 있습니까? 아니 안 해도 죽는데 해도 죽고 그럼 나 같으면 하고 죽겠다 차라리. 안 해도 죽고 해도 죽는데 해도 죽으라고. 차라리 하고 죽는 게 단일화 하고 죽으라고. 예, 나중에 그 비석에 뭐라도 써주겠죠. 그리고 소신의 정치인이라고. 그리고 천하 용인 중에 천인 공노할 만 남았다고 했는데 이기인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이 상대로 떨어지는 편인 거고 천하람 원내대표 의사결정이 있죠. 중요한데 천하람 원내대표가 최근에 방송 나와서 한 얘기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사를 본인 의견으로 많이 내세우고 있고 그랬어요. 뉴스사이킥 가서 단일화 절대 없다 이렇게 말했고 기본적으로 다녀. 안철수의 행태에 대해서도 배할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게 바로 천하람 원내대표인데 그 천하람 원내대표의 공표하는 얘기마저도 거스르면서 이준석이 단일화하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천하람 마음가져도 제대로 구워 삼지 못하고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준석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근본 문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천인 공노할 짓이죠. 천인 공노할 짓이죠. 네. 궁금합니다. 네.